입속에는 세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균이 혈류를 타고 막 옮겨 다닙니다. 피 속에 세균이 다른 데로 옮겨가요. 그 치아는 치조골에 박혀 있는데 그래야 튼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치조골이 내려가요. 근데 이 치조골의 특성은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붓거나 이렇다고 그거를 방치하게 되면 큰일 난다. 이를 뺄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35년차 턱관절 장애 진료를 20년 이상 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좀 잇몸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잇몸이 자주 붓는 이유는 뭘까요? 잇몸이 자주 붓는 이유는요, 대개는 세균의 감염이에요. 손에 상처 나면 어떻게 돼요? 붓잖아요. 네네.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감염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잇몸도 세균이 많아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양치도 잘 했는데 왜 그러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시소 게임입니다. 면역력은 똑같이 있더라도 양치를 잘 안 하고 세균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붓죠. 그래서 이거는 시소 게임이다. 면역력하고 세균하고 시소 게임.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질 때는 어떤 때인가?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피곤하거나 또 음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잇몸이 부을 때가 있죠. 왜 이쑤시개나 이런 거 잘못 쑤셨을 때 어떻게 되세요? 뭐 피나고 붓죠. 그렇죠. 외상. 그럴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은 잇몸을 네네. 쉽게 생각하고 계속 방치하면 좀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잇몸 밑에는 치아 뿌리는 뼈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 뼈가 녹아나게 돼 있어요. 오래되면. 그 치아는 치조골에 박혀 있는데 그래야 튼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치조골이 내려가요. 근데 이 치조골의 특성은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붓거나 이렇다고 그거를 방치하게 되면 큰일 난다. 이를 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치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잇몸 부은 것 때문에. 그렇죠. 좀 아팠다가 또 참을만 하고 뭐 그러다가 또 네. 괜찮다가 뭐 이렇게 반복하고 뭐 이거 괜찮네 하고 또 놔두고 그러면 밑에는 속으로 계속 뼈가 녹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가라앉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도 네. 전신질환으로. 이제.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는 잇몸이 많이 부은 게 이렇게 반복되면 네. 빠질 수도 있지만 이 또 빠지기 전에도 입속에는 세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균이 혈류를 타고 막 옮겨 다닙니다. 피 속에 세균이 다른 데로 옮겨가요. 그래서 진지발리스라는 이런 세균은 췌장암이나 내장기관에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뇌 속으로도 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나 림프를 통해서 퍼지기 때문에 다른 데에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암도 일으킬 수 있다. 우리 몸에서 어디가 제일 지배하는 장가 이렇게 봤더니 오랄, 구강이 다른 데의 장기의 세균이나 이런 거를 지배하더라. 요새 이것을 구강화라고 그래요. 오랄리제이션. 구강 내 세균이 다른 곳의 세균의 지표가 되더라. 그래서 구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잇몸 질환을 잘 치료해야 되겠죠. 잇몸 붓는 것도 좀 쉽게 보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잇몸이 부었을 때 네네. 이제 하면 안 좋은 행동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첫째는 방치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죠. 그게 줍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이쑤시개나 이렇게 간지럽고 막 이렇게 쑤시다가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줍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헥사메딘이나 이런 약국 가면 그런 소독약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칫솔이나 치간 칫솔에 묻혀서 이렇게 가볍게 너무 자극을 주지 말고 예. 이렇게 닦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나고 조금 잇몸이 붓는다고 이솔질을 그 부분에 조금 아프다고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닦고. 줍니다. 예.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살살 그 부분을 잘 청소를 해줘야 돼요. 아까 그 잇몸이 붓는 거는 세균의 수가 많아지면 붓는다고 그랬죠? 청소를 더 살살 잘 해야죠. 잇몸이 붓고 피가 나도 네. 거기는 좀 칫솔질을 빠지지 않고 계속 해야겠네요. 그렇죠. 너무 자극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잇몸이 부었을 때 치과에서는 어떤 치료를 해주시나요?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 거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잇몸 치료는 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주변의 세균을 깨끗하게 해야죠. 그 치아면에 붙어있는 치석이나 이런 것을 깨끗이 제거하고 그래도 잘 안 낫는 경우에는 그 잇몸에 염증이 심할 경우에요. 그럴 때는 잇몸 조직을 절개를 한다든지 또 그 부분을 긁어내는 거죠. 그래서 치아와 잇몸 부위를 염증 있는 거를 긁어낸다. 그러면 잘 낫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제가 이제 치과를 좀 자주 가는데 네네. 잇몸이 부어서 잠깐 치아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발치를 조금 권하는 아. 치과들이 많은데 그 발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발치는 비가역적인 진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늦추고 잘 진단을 해서 그 치적으로는 한번 내려가면 잘 안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생성이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여러 약품이 나왔어요. PDRN, 그 다음에 또 엔도게인 이런 약품이 있어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 부분에 그런 약재를 넣어주면 어떤 경우에는 상당 부분 치조골이 다시 좀 회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잘 하게 되면 자기 치아를 살릴 수 있어요. 이가 좀 흔들린다고 빼고 임플란트를 하지 말고 그 치아를 살릴 수 있으면 더 좋아요. 피치 못할 경우는 임플란트를 하지만 좋은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치과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시면 좋죠.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 건강한 잇몸을 위해서 네.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뭐가 있어요? 건강한 잇몸을 위해서는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입 닦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 닦는 거는 바둑하고 똑같아서 9급에서 9단까지 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잘 닦는 거. 관리자,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한테 검사를 한 번씩은 받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 닦는 걸 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 닦았다고 그냥 그거를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이를 다 닦고 나서도 이 사이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잘 사용했는데도 음식 찌꺼기 같은 게 잇몸 사이에 조금씩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 청소를 해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네. 구강 세정기. 그래서 그걸로 깨끗이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도 나오고 또 마사지도 잘 돼요. 그래서 잇몸 주변에 혈류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면역력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제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에요. 안 아프다고 방치하고 몇 년 치과를 안 간다. 그건 좋지 않아요. 보통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때 네네. 몇 달에 한 번이 좋다. 이제 잇몸 질환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는 진료가 끝나도 한 달 후에 체크해서 관리가 잘 되면 2달. 그 다음에 2달 후에 체크했는데 잘 관리가 된다. 그러면 3달. 그 다음에 3달 후에서도 잘 된다. 그러면 보통은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정 시간이 없을 때는 1년. 하지만 보통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좋죠. 잇몸이 부었다는 것은 단지 잇몸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신질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붓거나 그럴 때에는 치과에 가셔서 꼭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아 건강을 유지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입속은 전신 건강의 지표입니다.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잇몸 관리를 잘 하셔서 치아 건강, 전신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